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나가게 주셔야죠. 여기에 공산당 세리 오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라 해주세요. 내란을 옹호하는 이 내란 동지를 야, 윤석열 내란이야 증거대봐. 야, 대통령이 정치 재판한 거야. 야, 빨리 내보내. 전한길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유포한 그 영상 일부분만 짧게 좀 볼까 하는데 그 잘 안 들리나요? 네, 잘 안 들리네요. 네, 그거 좀 빌려드려. 예. 자, 이어폰 껴주시고. 너무 네. 다정해 보여요. 건축학개론. 야, 건축학개론. 아까는 제게 안 들렸는데 이제 우리 이건 제게 안 들려요. 예. 건축학개론입니다. 상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함께 보시죠. 싱가포르 갈 때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고 각종 초음속 미사일, 네. 뭐 천궁, 비궁, 천무 뭐 네. 곳곳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도 이런 걸 다 담아서 네. 소스 코드 같은 걸 담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최수영 쌤은 아마도 그 싱가포르 가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감추어진 재산 또는 우리나라 군사 정보 이런 것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러 갖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은 그렇게 선물을 갖다 줘야만 이재명이가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다. 왜 망명을 해야 되냐.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까지도 싸제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간첩행위입니다. 반국가 행위거든요. 이재명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이거는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데 우리는 다 했었어요. 팩트 체크 다 했습니다. 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경찰청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전에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갔어요. 예. 그런데 조사받기에 앞서서 기자들 앞에 전한길이가 섰는데, 예.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요럴 때 반드시 또 등장하는 예. 우리 사회의 구성원 한 명이 있죠. 이게 워낙에 언론사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두 자니까 비속어 하나도 없이 합니다. 방송에 쓸 수 있게. 방송에 쓸 수 있게. 그래서 방송용으로. 방송에 다 썼어. 함께 보시죠. 예.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입니다. 하명 수사.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나가게 주셔야죠. 여기에 공산당 세리 오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라 해주세요. 내란을 옹호하는 이 내란 동지를 야, 윤석열 내란이야 증거대봐. 야, 대통령이 정치 재판한 거야. 야, 빨리 내보내. 정말 역시. 대단한 장면. 근데 재밌다. 이 짧은 장면 안에서도 예. 전한길이가 너무나 또 많은 죄를 저질러 이 이재명 하명 수사래.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공산당 세력 이 명예훼손 명예훼손. 아닙니까? 와 정말 그 대단한 전한길입니다. 그리고 그 헌재 또 정치 재판했다고. 근데 너무 이 한두 잔이죠? 네, 한두 잔이. 이 순발력이 헌재 8대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대단해요, 진짜. 예. 대단한 순발력. 정치 재판 한 거라고도 얘기하니까 그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도 다 임명하고 뭘 정치 재판이야. 아주 짜임새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짧은 시간에. 아주 굵게. 아주 정말 알찬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네. 대단해요. 전한기. 그래서 그 어떻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네, 아직까지는 뭐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검찰에서 이제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아직 검찰 청구 여부 검찰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부른 거니까. 부른 거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아, 재밌네. 아니 그리고 대단한 또 뭐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복수 전공한 거 아니라고 또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것도- 또 고발 당한 것 예, 같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같은 사유 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청구 사유 중에 신청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거는 뭐 바로 걸리는 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어쨌든 네. 막상 들어가서는 굉장히 또 고분고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남들 안 보는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안 보는 데서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 그리고 꼭 한두 잔이가 가야 좀 재밌는 상황이 전환기 프로에 좀 나가라고 네. 한두 잔이 같이. 아니 근데 될것 같은. 이 기자들은 질문 하나 딱 던지고 예. 답 듣고 다른 질문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재미가 없어요 저런 네. 게.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한두 잔이는 서로가 이제 소통되잖아요.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네. 요거는 아주 재미있잖아. 아직 한정성 있으면서. 예. 네. 요 의미 사회적으로 네, 네. 의미가 있는 토론이에요. 네. 구속되고 나와서 전환길 팀에 나가서 둘이 서로 제일 재밌는.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음모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한길 씨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음모설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수백 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백 조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수백 조. 영상 보시죠. 그러니까 그 돈이 이미 지금 한 160조 정도를 네. 뺐다라는 게 지금 가브리엘 촉에 통해서 수백 조 중에 들어왔고. 160조는 뺐다.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 갈 때 그 네.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고 네. 또 우리 카이가 개발한 KF-21 비행기에 대한 네, 것도 네. 담고 네. K2 우리 흑표전차 방산 K9 기밀 자주포 빼돌렸다. 뭐 각종 초음속 미사일 네. 뭐 천궁 비궁 뭐 천무 뭐 네. 곳곳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도 이런 걸 다 담아서 천공 소스 코드 설계도도 같은 걸 넘겼다. 담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작관들이 그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한 지금 오른쪽에 보였던 남성분 최모 씨인데 안기부 출신이랍니다. 실제로 안기부 출신으로 확인이 됐나요? 본인이 그렇게 밝힌 그렇게 것 같아요. 얘기하고 전한길 있죠. 씨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네,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X에다가 이게 너무 악질적이고 한심한 마타도어다. 네.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네, 한준호 의원이 먼저 이렇게 SNS에 올렸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아서 이건 너무 심한 악질적인 마타도어다. 단죄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두 분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쨌든 뭐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아니 좀 한심한 게 이게 음모론이 좀 들으면 그럴싸해야 되잖아요. 왜 160조라고 얘기를 했을까? 한 16조만을 얘기를 하다 1.6조만 얘기했어도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160조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160조도 더 큰 수백조 안에서 160조만 지금 네. 뭐 현금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음모론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저것도 못하는 진짜 실력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재밌었던 게 우리가 본 것보다 조금 앞부분에 수백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한기 씨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듣다가 깜짝 놀라더니 수백조는 너무 많지 않아요? 조금 내리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160조를 줄인 거예요? 아니 줄인 게 수백조 중에 160조를 뺐다는 건데 그러더니 갑자기 이것은 이 최땡땡님의 개인적 의견이고 저희 유튜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선을 긋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손절. 갑자기 손절. 처음에는 막 저희가 뭐 대특종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근데 이 네. 내용에 조기에는 네. 안 나왔는데 네. 이 내용에 보면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 맞아요. 싱가포르에서 160조 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미국 공작원이 알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뭐 이 대상과 내용도 너무 이건 너무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네. 그게 아니라면 이건 외교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럼요. 내용이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를 이렇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하는 것들이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성하고 시해 이후에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했던 거 러시아 공관으로 갔던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대사관으로 피신할 네.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한 문장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뭐야 이게 거짓말이야?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렇죠. 너무 황당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유튜브 최근에 계속 어떤 뭐 민주 진영 안에서도 좀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네네. 어떤 폭로하는 그런 유튜브 언론에서의 보도로 난리가 났었죠. 잘 어떻게 봉합이 겨우겨우 됐는데. 그리고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이 정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조폭과의 연루설을 퍼뜨렸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범위, 그리고 사과와 정정 보도의 범위, 그리고 레거시 언론사와 유튜브 신생 언론사의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저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저것도 이제 X죠. 저기 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 내용을 보면서 네. 되게 인간적으로 힘들었나 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국제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뭐 이제 네. 이런 네. 허위 소문이 막 퍼졌던 네. 건데 이때 장영하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였었는데 장영하 변호사는 불기소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게 어떻게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를 했는데 불기소냐라고 하면서 재정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재정 신청이라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서 판사한테 이거 한번 확인해봐 달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네. 건데 판사가 보고 이거는 기소해라라고 해서 강제 기소가 네. 되어서 유죄 판결 받은 네.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 때문에 대선에서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허위, 조작, 날조된 이런 정보들 때문에 네. 이제 이것도 저는 그 낙선에 일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대선에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망가뜨릴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사과라도 받고 싶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과를 뭐 아니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사과를 네.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도 이제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정정 보도를 한번 받아봤는데 네.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받아봤는데 그 허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가 돼서 한참을 이제 됐었는데 나왔었는데 딱 48시간 그걸 이제 그 올려놓게 해놓더라고요. 그 제일 첫 화면에다가 48시간 이렇게 하게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만약에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진 조회수만큼 그다음에 보여진 시간만큼 네. 이게 잘못된 정정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노출이 돼야 된다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방송은 SBS 그알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지칭해서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그리고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 우리가 이 AI 기반, AI 인프라, AI 기술도 뛰어나지만 실제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여러 가지 주식 성장이나 코스피 지수 상승의 경제적인 분석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 자산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국제기구 유치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 하려고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자금이에요.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비공개 회의 때 이미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가짜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가 된 만큼 가장 엄중한 조치를 사법당국에서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 씨는 1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남성의 주장을 내보낸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전 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를 불러 피의자 면담을 했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상,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전 씨는 백악관 초청을 받은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자신을 구속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요 경찰청도 나와 계신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이 명확하게 저는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그게 전혀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놓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잖아요.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몇십 원, 뭐 100원씩, 뭐 2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불일리 배출하는 게 사실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모아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봉투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예요. 봉투값은 오르지 않대요.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뭐 5원, 뭐 6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걸 보통 우리가 100원, 뭐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큰 봉투는. 그거는 행정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그게 생산가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기에 부안에 동원한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고 특히 이 지금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베트남이 사간 거죠. 베트남이 이제 90만 배럴을 이제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좀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정치도 정치 적당하게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전환기 씨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허위정보 유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리고 국가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환길 씨를 고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등기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전환길 뉴스를 통해서 160조 원 해외 반출, 중국의 군사기밀 유출, 망명 준비, 이 같은 중대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전환길 씨는 반성 없이 같은 인물, 같은 주장, 같은 방식의 방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씀 운운하면서 뻔뻔한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산된 이상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공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을 운영하면서 허위 정보의 유통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근거 없이 반복 유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위협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가짜뉴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반복되고 결국 구조가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중국으로 도망쳤다든가 비자금을 숨겨놨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마구 퍼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넘길 수준이 아니다 싶었는지 민주당이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어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법을 활용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합니다.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은 이제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은 결국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